의원님만 안 오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장애인 단체 세 분하고 중화동 주민 정전하고 있습니다. 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부정질문 방청하기 위해서 장애인 단체가 참여 같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정병기 씨도 와 계시죠? 우리 시민감시단 일명 자칭 단장님이신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량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추진 사항과 보정의 방향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보정 운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치가 되도록 하는 의정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보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중량구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모색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고정질문 하실 의원은 강대호 의원, 이영실 의원, 이연배 의원, 조혜선 의원, 박승진 의원, 최경보 의원 이상 6분이십니다. 6분 의원님 중에 오전에 강대호 의원, 이영실 의원 2분 의원님이 고정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이현배 의원, 조혜선 의원, 박승진 의원, 최경보 의원 4분 의원께서 고정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정질문 중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중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2 규정에 의거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중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 1회와 보충 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 범위 내에서 본 질문 20분, 보충 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량구민 여러분, 서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진구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량구 마성구 중화이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강대호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저성장의 양극화, 저출산의 노력화, 중산층의 몰락에서 청년 실업까지 우리 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우리 엎친데 겹친데로 중동에서 넘어온 메르스라는 전염병에 대한 국가가 초기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국제적 망신과 국내적 경제 침체,
전 국민의 불안 심리 조성에서 어디 한 군데 마음 들 곳 없는 현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와 행정이 아무런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한 현 직무 위기라고 봅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하고 행정은 국민을 감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어려운 시기에 주변을 잘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변에 갑자기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없는지, 몸이 아파도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천천히 구청장님께서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소외되고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참착한 마음으로 본의원은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준비한 구정 질문은 미리 배포해드린 바와 같이 중앙우타운 해제와 관련된 사후 조치와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와 상봉역 균형 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도시계획과 퇴직공무원 낙하산 관폐화 문제입니다. 먼저 중화재정비 촉진구역 해제 후 중화동 지역을 어떻게 과연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중화우타운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보고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유타운을 반대한다! 새 집을 주겠다고 해서 헌집을 내줬는데 3억이나 더 달라고 하는데. 이미 세계의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일부에게 개발 이익이 돌아가던 부동산 투기 시대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뉴타운을 찬성했던 원주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담금에 정든 집을 떠나야만 했고, 장독대를 나란히 쓰던 옆집 영식이네도 이발관 김씨 아저씨도 골목에서 제잘되던 아이들의 목소리도 이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뉴타운 재개발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순 없을까요? 이라도 뉴타운의 선택권을 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구역에 투명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공개해 다수가 원할 경우 소형 평형 전환과 공공관리제 등 행정 지원을 확대하고 일가구 2주택 분양과 세입자 제도를 개선해 거주자를 보호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다수가 원하지 않을 경우 추진이나 조합이 있다면 소유자의 75%, 추진이나 조합이 없다면 소유자의 30%의 동의로 구역을 해제해 더 이상 고통받는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해제 후에는 공공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 만들기와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저희가 돕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그래서 여러분의 근심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도록 일몰제 도입과 주민 알 권리를 강화하고 대안적인 정비 방식 도입과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법률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날 우리에겐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었기에 꿈을 꿨습니다. 삭막한 도시가 아닌 눈물 나도록 정겨운 도시, 감동으로 되살아나는 도시, 그 안에서 가족과 함께 웃고 살아가는 그 꿈 하나 있었기에 집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PDP 동영상 보듯이 우선 중앙우타운 사업이 12년 만에 첫삽도 못 쏘고 무산되게 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다 무산된 것이 아니고 중화재정비 1촉진 구역은 8월 달에 시행 인가를 예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원님이 또 추가 질의하시겠지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제가 제 구청장으로서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 1촉진구역은 일부고요. 과연 우리 나라가 항복 70주년을 넘기면서 지금 야심찬하게 전 구청장이 추진했던 과정을 지금까지 정말 첫삽 하나 뜨지 못하고 오늘날 이 시기에 왔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노후화된 주택을 장기적인 면에서 개발도 해야겠지만은 주민들의 어떤 찬성이나 반대의 어떤 복합되지 않는 선에서 개발을 했을 때에 문제점이 없지 주민들의 반대하는 과정을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앙우타운 2구역, 3구역이 출구조사에서 36%, 37%에 대한 많은 반대의 지지세에 의해서 해제가 될 이유에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 입장에서 우리 구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중장기적인 발전 중화동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기 전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중랑구에 부구청장을 근무하다가 또 강동구 부구청장을 거쳐서 서울시의 감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 이 지역, 그러니까 중랑을 지역의 국회의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덕규 의원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의원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이랬습니다. 뉴타운 제발 좀 지정하게 해달라. 그 왜 그러십니까? 그 당시 대통령을 나주하신 분께 학교도 동창이고 한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자네가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80% 이상이 찬성을 이 지역에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잣대로 과거의 사항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가치는 뭐냐?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부 중지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질문하신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돌아가면 존치정비구역 2, 3구역은 최근에 실태 조사를 거쳐서 중화 2 존치정비구역은 36%, 또 중화 3 존치정비구역은 38.5%의 구역 해제 요청이 있어서 2015년 6월 12일자로 서울시에 구역 해제를 요청하였고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답신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2015년 6월 17일자로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을 통해서 우선 선조치로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촉진 계획을 변경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답신이 왔습니다. 따라서 중랑구에서는 앞으로 구역 해제를 해서 그에 따른 지금까지 여러 가지 건축 행위 제한에 따른 중랑 구민들께서 고통을 겪으신 부분을 해소하는 하나의 가치와 또 하나는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두 가지 가치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수립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가로 환경정비 사업이나 면목동을 실시하고 있는 7층 이하를 짓고 분양이 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가로 환경정비 사업이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또 여러 가지 도시기법을 활용해서 이 지역이 난개발이 되지 않으면서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했던 대로 구청장께서는 지금 과연 난개발과 앞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야심차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2년 동안에 담보 상태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이보다도 주민들이 앞으로 중화동을 해제해서 어떻게 가는데 발전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구청에 관한 답변만 지금 하시는 겁니다. 주민들께서는 12년 동안 재산권 행사 못하고 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개인의 어떤 집에 대한 공가율이 지금 한 7, 80% 반지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셔야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들에 대한 12년 동안 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자기 자산에 대한 행사권도 못하고 지가는 하락하고 또한 재산에 대한 세금은 많이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주민들에 대한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행을 하셔야지, 과연 앞으로 이 부분을 또 개발을 하겠다는 취지는 주민들이 이제 맡겨놓으셔야 할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장미축제 또 평시에 순찰을 통해서 묵이동 지역을 순찰해 보면, 의원님께서 더 그 지역 의원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게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그냥 5층 아파트 올라가면서 조금 있으면 거기 완공되면 일조권 시비 등을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에 하면 현장에 가보시면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또 어느 정도 완화를 하면서, 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 12여 년간 고통을 겪으신 우리 중랑 주민들의 편의 정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전문가적인 식견을 모으는 용역을 실시하고, 또 거기에는 가로 환경 정비 사업이라 하면 지금까지 서울시가 하는 여러 가지 그 대안 사업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가장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면목 지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높고 또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기법이다. 그래서 그것도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이 수렴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지역에 사실상 재정비 촉진 지구로 광역적으로 지정만 해놓고 관리하는 데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서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또 하수도 시설이나 또 도로가 파손된 것에 대한 보고서를 시속하지 않는 등, 그것은 또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최대한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서울시 부시장을 할 때 이 뉴타운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박원순 시장 이상의 출구 전략이랄까, 또 주민의 편의 정진을 위한 대안을 많이 모시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휴면 뉴타운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현장에서 구현하는 데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가 여러 군데 한다고 했지만 하나도 현실화된 것은 잘 없다. 그래서 이런 현실과 또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복지,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청장님 답변을 들으시니까 과연 잘 될 거라 생각하시는데, 저희 본 의원이라든지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자유에 이래 맡겨서 그분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시도 그 가로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민들의 335 모여서 5이든 10이든 그분들만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기반시설 상하수도 여러 가지의 공동구라든가 이런 만들어 주었을 때에 중량구가 할 일이지, 이제는 중량구가 선도적으로 무슨 개발하겠다, 이 개발자는 이제 싫어합니다. 중화동 사람들은. 자, 그 당시에 중화동이라는 데는 과연 이 지역이 중앙타운이 지정이 되어야 하냐 안 되어야 하냐, 실제상으로 75년도에 그 당시 토지구역정리사업법에 의해서 대단히 잘된 도시계획입니다.
근데 이런 지역을 가지고 지금 12년 동안에 묶어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게 울분하고 있는 것이지. 과연 지금 구청장님께서 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는 앞으로 하겠다는 이제 구청에서 행정이라든가 도시기관을 어떤 형태로 도와주겠다. 12년 동안에 대한 재산권 행사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담보 상태를 하겠다. 답을. 이런 문제가 대두돼야지. 그래 주민들이 해소할 거 아닙니까? 자, 촉진 1구역 그런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15만 평에서 일부입니다. 이제 중화 뉴타운이란 말로 뉴타운 자체에도 지금 싫어합니다. 주민들은.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어떻게 중량구 중장기적인 발전해서 어떻게 갈 건가? 미래적인 제시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구청장이 답변하시는데 이건 옳지 않는 내용의 행동입니다. 자, 의원님, 저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예. 지금, 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화 1 촉진 구역은 8월 달에 사업 시행 인가를 목표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이미 구역이 해제된 중화 2 촉진 지역은 지금 앞으로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문기관의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 또 우리 강대호 의원님의 의견 이런 것을 모두 종합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하겠다.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번에 그 실태 조사를 한 정비구역 2개, 2, 3, 이 구역에 대해서는 전치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바로 앞으로 이것을 변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의 이해가 가는 또 이득이 가는 이런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중화역 일대 전치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 그러니까 소방서 구역에 대해서는 그 구역은 좀 있으면 다시 할 겁니다. 예예. 중화정비구역은 다시 할 거예요. 예. 먼저 그러니까, 앞서가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뭐 그걸 빼고 자금 그렇게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집은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도시를 또 계획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가겠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최대한 완화해서 앞으로 수립하는 계획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나가겠다. 이게 제 답변이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있는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공 부분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서울시 또는 국가의 재원을 가져와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중화 2 전치관리역, 3 전치관리역 내에 출구조사에서 지금 해제를 요청하는 상태죠. 근데 이 부분에만 기반시설만 해도 아스콘이 다 까져가지고 12년 동안 아스콘을 안 깔았습니다. 이 주민들께서는 대단히 불편하게 지금 민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야 저도 그거에 무슨 동감입니다. 그런 부분을 미래적인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야지 탁상공론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화도뿐만 아니고 우리 중량구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에서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한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랑구가 제가 자꾸 과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서울시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서울시에 재원을 더 많이 배분하라 요구를 합니다. 근데 서울시도 돈이 없습니다. 이제 공공부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민선 6기의 가장 큰 부정 방향 또 의회에서 우리 42만 국민을 대상해서 한 조사에서 가장 중랑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한 내 포커스를 만들어서 전면적으로 한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전문기관 용역을 할 용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강대 의원님 의견도 많이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실은 제가 사는 시내 그 삼택지 여기도 많은 기업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지역이 발전합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다소나마 미흡적이지만은 구청장께서 앞으로 미래적인 중화동에 대해서 발전을 좀 제시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중량구가 지금 아주 어려운 경제뿐만 아니고 처해 있는 것이 엠코 자리 같은데 사실은 공장형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에 중량구가 발전되는 것이지 주상복합만 저렇게 많이 지어놔가지고 분양도 안 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중화동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제는 주민에 맡겨주고 아까 그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행정을 도와서 주민들하고 서로 화합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가야 한다. 그래야만 중량구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중화 존치 2구역과 3구역은 해제 요청을 하는데 만약에 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활발하게 개축 재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그 6월 12일 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 구역 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7일 날 서울시에서도 지금 구역 주민의 의견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하라는 것이 정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우려하는 것이 다른 지역, 우리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보면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라는 그런 답신이 왔습니다. 그런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건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만 답변을 드립니다. 예, 난개발 하시는데요. 이 중화동, 상봉, 재정비 촉진지 두 지역이 약 30억이라는 용역비가 투여됐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에 과연 이 비용을 해소할 수 있는지 주민들도 의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이 되지 않는 것은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런 행정이라든가 국가 세수 비용 전략할 수 있고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화합적인 면에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 주민들의 도시 계획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주민을 참여시켜서 주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줘야만 우리 중량구가 미래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본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다음 예. 진행하겠습니다. PDP에 한번 주십시오. 중화 존치관리구역 아시죠? 아까 말씀하시려고 거요. 그 지역이 49,000제곱미터입니다. 네, 네. 자, 이 지역은 과연 우리가 봤을 때 특별계획구역과 획지구역, 권장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과연 이게 법에 맞는 취지에 의해서 구역을 지정했는지 본의원은 알아본 결과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구관리 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을 지금 49,000제곱미터를 했는데 과연 주민들의 자기의 도시계획선이 4m 도로, 6m 도로인데 10m 도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가지고 지금 저 부분이 지금 금을 그어놓은 겁니다. 지금 12년 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연 언제까지 이 부분을 존치관리구역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게 2009년도에 이제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이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2014년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민 여러분의 의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개발 기운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그 중화 119 센터에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조만간 아마 제한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지금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저것이 또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법을 보면 그런 어느 정도 도시의 계획성을 유지하면서도 또 사유재산 제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특별 계획 가능 구역이라고 해서 다시 이제 기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장 3년까지만 특별 계획 구역으로서 지정을 하고 그 사이에 개발 기운이 일어나지 않으면 해제하는. 그래서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계획 가능 구역으로 해서 어느 정도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하고, 또 브록 다리로 크게 개발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실제 행위가 가능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지역도 말이에요. 중화 2구역, 3구역, 준주구역과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설문조사 모든 걸 수행했지만은 그 전에 2003년도에 뉴타운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15만 평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50만 제곱미터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 주민들께서는 어느 날 도시계에 거져서 재사권 지금 행위 제한에 묶여가지고 건축도 못하고 신축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 줘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특별계획구역 좋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는 특별계획구역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획지구역이나 권장구역이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과연 무슨 뜻에서 이렇게 했는지, 이 지역이 또 마찬가지로 주민의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주민의 뜻에 따라서 반영하고 미래적인 도시계획 사업이 돼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자꾸 말씀드리지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서울시도 도시계획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생활권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도시계획을 전환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중랑구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러나 또 한편에 구정을 운영하는 집행부의 책임자로서는 또 도시계획 전체 우리 지역 전체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할 필요도 또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절충해서 나가겠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곧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지역이야말로 네. 12년 동안 행위 제한된 지역입니다. 생활권 계획을 세우시려면 차라리 총세분화해서 일반 상업지역도 만들고 준주거지역도 만들고,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완화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게 본의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종세분화는 나홀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면은 과거에 있던 건축계획, 도시계획을 전부 합한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구단위 계획도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의원님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문제점이 있어서 특별계획구역도 마냥 지정해놓고 시행도 안 되면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계획 가능구역이라 해서 최장 제한이 3년, 그것도 줄여서 구청장 재량에서 1년까지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좀 유념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 계획을 해나가겠다. 저하고 또 사적으로 대화할 때 누차 우리 강대호 의원님께서 중화역 일대에 어느 정도의 이제 비즈니스 기능이 활성화돼야 그 지역이 발전한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치관리구역, 촉진구역, 또 이런 변경계획 용역을 할 때 충분히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이제는 뜻을 따라 주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앞으로 미래적이고 의식주로 해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사업이 되었나 그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조정하려고 하는 용역을 준 것 같은데, 그래서 주민들의 설문조사라든가 주민의 어떤 의사에 반영되어서 중화동 일대가 구도심으로서 앞으로 중량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서로 주민들과 화합적인 차원에서 모든 걸 도시계획 집행하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상봉 재정비 촉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불과 1, 2년 늦게 지정되었지만 3구역과 6구역을 지금 해제하기 위해서 구실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촉진 정비구역, 촉진구역 1, 3, 5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역도 주민들이 줄기차게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난개발 하신데 이 지역은 사실 도시계획이 덜 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량구의 교통 요충지로서 중량구가 발전하는데 상봉역, 신상봉역, 망우의 일대가 발전돼야 한다는 건 본의원도 굉장히 환영합니다. 다만 이 지역이야말로 정말 지가가 상승하고 빌딩이 들어서고 중량구가 지나가는 교통 요충지로서 말로만 지나가는 주민이 아니라 이 지역에 와서 중량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12년 동안에 이 지역도 가까이 묶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야말로 우리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상봉 재정비 촉진 지역은 중화 재정비 촉진 지역과 달리 중화재정비 촉진 지역이 주거지형이라면 여기는 중심지형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업지역, 비즈니스 타운을 만들어서 동북권의 중심 상권으로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 지역은 중화지역과 달리 성공을 했고 또 일부 지역은 또 사실상 구역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일대도 아까 우리 강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가지고 당초 우리 중랑구가 목표로 한 동북권의 중심 상권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래서 이 지역을 중랑의 코엑스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 지역에도 유동인구가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못지않은 18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는데 문제는 끝에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머물면서 돈을 쓸 수 있는 것을 도시계획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또 행정적인 지원 측면을 결합해서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청장님 답변에 의해서 이 지역이야말로 성공도 일부 했다는데 실제 이 지역이야말로 건물을 지치지 않는 나대지 상태에 있는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이지 주민들에 대한 집을 구시가지를 헐고 한 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죠. 누구나 그거 나대지는 건축가의 건축 힘만 받으면 또한 건축 행위만 받으면 건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아니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 부분 일부 성공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 제 앞에 또 의원님도 오랫동안 의원 생활을 하셨는데 구청장 또 의회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앵커 부지도 사실 보면 강원산업 부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어쨌든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되지만 주상복합 건물로 만들고 지금 일대에 말씀하시는데 코스트코, 이마트, 또 엠코, 또 앞으로 상봉터미널 그리고 또 듀오트레이스 이것은 지금 하나하나에 개별적으로 건립하지만
중랑구가 앞으로 꿈꾸고 있는 것은 이것을 전부 연결을 해서 여기에 앞으로 거쳐가는 지역이 아닌 머물면서 젊은 유동인구들이 돈을 쓰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그 2차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 우리 청장님께서 이제 임기 시작한 지 1년 이제 겨우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물론 채소가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청장님께서 물론 바톤을 이어서 구정을 이루가고 이 부분을 위해서 야심찬하게 6기 구청장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제 구청장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일부를 했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결과다. 또 이 지역이야말로 주상복합 천국입니다. 또 그 상봉터미널 자리도 주상복합이고, 엠코 자리도 주상복합이고, 또 성원 생떼빌 자리도 주상복합입니다. 과연 이 지역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낮에는 북적거리고 밤에는 정말 타 도시로, 타 구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나스 현상이 생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이야말로. 그건 저하고 의원님하고 생각이 좀 틀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듀오 트리스가 되면 그 지하에 CGV 영화관이 10개 정도 들어가는데, 그건 돼봐야 알죠.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 12월 달에 준공이 되니까요. 12월 달에 준공이 되니까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곳이고,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우림시장도 맛솜씨길이 있는데 충분히 그 젊은 사람들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면, 맛집을 하면, 싼 집이 있다 이렇게 하면 주변에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전통시장과 품목이 중복되지 않는 우리 중랑구 지역에 백화점이 상봉터미널에 하나 더 온다면 지금 굴이 갈매지고 한 9,000세대, 그죠? 또 여기에 우리 있는 이제 충분히 상권이 형성된다. 그러면 이 지역 일대는 우리 동북권의 중심 상권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청장님께서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중향에 맞는 도시계획이라든가 어떤 그런 역점이 되었어야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내 삼택지에 지금 중소기업이 유치하는 거 참 부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중량구의 중장기적인 발전이 되었어야죠. 좋은 땅들은 다 주상복합 지어버리고, 심지어는 LG 자이아파트 상업지역을 주상복합 다 지어버리고, 과연 청소년들 놀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량이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이게 보면 모든 지역을 주상복합 건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온이 올라오고 있는 코스트코 어떤 가구점에 갈 때 우리 시민들께서도 우리 주민들께서도 밀집되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상봉터미널, 거기는 유통, 문화, 엔터테인먼트 중심지구로 만들고, 또 신내동 지금 유보공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구역에는 R&D 시설이나 또 요사이는 지식산업센터라고 합니다만은 공해가 없는 도시형 공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면목동 일대는 지금 봉제업체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좀 중소기업 수준으로 1단계를 올리고, 앞으로 그 지역을 패션 액세서리 중심지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것입니다. 나진구 구청장이 4년 동안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은 구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중랑의 발전을 위해서 꿈을 같이 꿔야 이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신 게 그 부분에 동감입니다. 나진구 구청장께서 이제 출범한 지 1년인데 다 하려고 하면 다 실패합니다. 한 가지만 잘했을 때에 나진구 구청장께서
그래도 잘했다는 칭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담백해서 좋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면 앞으로 중량국의 미래적인 발전에 서 앞으로 연구 좀 하십시오. 앞으로 의원님 고견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참고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봉역 일대를 망우역 일대와 개발에 대해서 하겠는데 시간상 제가 다음에 그 부분은 또 이 시간을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발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사회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간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현재 퇴직공무원이 구청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중랑구 퇴직공무원 8명이 PD. 예. 예,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청소년 독서실 등의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서 근무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공단 일대에서 현재 8대인가요? 이사장, 상임이사, 경영기획부장, 서열 1, 2, 3번이 모두 낙하산 인사이고 팀장급 8명 중 2명이 낙하산입니다. 또 사회복지협의회는 사무국장, 청소년 도서실 관장, 진로직업 시험센터 센터장 등 7명 중 4명이 낙하산 인사입니다. 또 중량문화원 사무국장도 낙하산이고요. 퇴직공무원들이 퇴직을 했으면 자신의 재능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해야 하는데 사회의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낙하산 인사가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동영상 하나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만큼 우리 검찰은 가진 역량을 모두 동원하여 민간 수사의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폐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폐화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 기준도 고위 공무원의 경우 소속 부서가 아니라 소속 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무사 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동영상에 보신 바와 같이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된 해양수산부 해피아 출신이 한국 성급이 67%고 해운조합이 83%라고 합니다. 우리 중량구의 관피아 비율은 여기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그 철학이기도 하고 지금 어떤 직위가 있으면 그 직위에 그 임용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거기에 자격이 있느냐를 이렇게 우선을 보고 또 절차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또 8명 뭐 이런 사람들은 제가 알기에 공모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저 동영상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급 이상은 3년간 자기가 근무한 직위와 관련된 유사 업종의 취업이 근원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청의 국장급 이상은 3년간 시설관리공단 등 가는 것이 근원적으로 차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유착 문제 이런 것은 다른 시스템으로 이렇게 방지를 해야 하고, 두 번째 능력이 있는 오랫동안 공직에서 쌓은 경험이나 지식은 또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공 부문에서도 활용을 해야 된다. 부작용을 이렇게 차단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유념해서 좀 더 투명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또 적임자가 우리 중랑구 관할 공공기관 또는 이런 데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청장님 답변대로 4급 이상 3년이 제약되니까 그 부분은 못하고, 그래서 5급은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하셨습니까? 뭐 5급은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원칙, 그러니까 어떤 직위가 빈 직위가 발생하면 거기에 맞는 자격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 또 적정 심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임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해양수산부 관피아는 해피아라고 하고요. 금융감독원 관피아는 금피아라고 합니다. 재정경제부 출신 관피아는 모피아라고 합니다. 그럼 중량구 관피아는 우리 청장님께서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중랑구는 피아가 없죠. 피아가 있죠. 저는 없다고 그거 답변입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약이나 밀매하고 청부살인하는 범죄적인 마피아 집단과 같이 취급받고 있다는 것이 참 한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구춘장님과 같은 소속의 정당인, 저도 정당이지만 대통령 입으로 관피아 문제라고 하며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이라고 조금 전에 PPT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검찰도 척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우리 중량구 관피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나진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원론적인 답변을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직위가 있으면 거기에 자격이 있느냐, 또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느냐,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임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동영상에 봤듯이 네. 우리 대통령께서도 언급했듯이 공직자윤리법이 네.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네,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직위와 공모 절차. 과연 자격 조건이 맞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봐야 하는 겁니다. 물론 중량부에서 생각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자격 조건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건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4급 이상은 딱 못이 박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직위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뜻에서 경제라든가 해수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보다 더 폭넓은 인사체계를 하셔야지. 그래야만 이런 부분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중심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 신물자금 5급은 빠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는 급수가 높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거기 5급이 과장 아닙니까? 저 4급이. 그러다 보니까 기초단체에서 5급이면 고위공무원입니다. 고공무원이에요. 그래서 9급으로 들어와서 평생 5급 달고 퇴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십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때 5급까지 승진하신 분들이 나이를 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예롭게 퇴직을 하셔야지 마피아 소리나 들으면서 산하기관에 다시 근무하는 것은 불명이고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다. PPT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 부분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1번, 2번이 있는데 기 동글뱅이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이 지난 6월 중량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 공고문입니다. 그래서 PPT 다시 한번 내주십시오. 자, 합격자 공고 나왔지 않습니까? 6월 29일 날. 그래서 누가 합격했는가? 합격자는 여러분도 다 아다시피 다 아는 사람입니다. 중량구 과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예퇴직을 했으니 전직 과장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중량구에 또 한 명의 관폐가 탄생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야 합니다. 축하드려야 합니다. 이번 정례의 첫날 6월 16일 개식에서 의장님께서 분명히 관폐의 우려를 표명하셨고 청렴 중량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제 줄 것을 부탁 이 자리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중량구 구청장께서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 말씀은 좀 강하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은, 공직자윤리법에도 급수를 제한하고 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직윤리 확보라는 또 하나의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절충해서 지금 공직자윤리법이 그렇게 개정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폐화 문제로 채용된 시설관리공단 기획부장관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인이 알아본 결과 약 500만 원가량입니다. 또 연금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약 한 250만 원 정도. 도대체 얼마를 받아가는 건지, 거기다가 정년까지 2년이나 연장해주고 이런 엄청난 특혜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돈을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 중량 구민들의 혈세로서 중량 구민이 알면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까지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되지 않아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들이 88만 원 세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폐화 문제가 청년들이 2, 3명이면 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중량구에 사는 유능한 청년들 직장을 왜 나이 많은 공무원들이 차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과연 구시장께서 지시하시는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량의미 있게 사과하십시오.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동영상인데 잠깐만 한번 30초만 들어주십시오. 부패를 영어로는 corruption이라고 하죠.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함께 파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결국 부패가 심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의미죠. 한 나라의 부패 정도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세계적인 반부패 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세계 각국의 부패인식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 예, 그렇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지내셨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바 있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을 제출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부패 지수가 높은 이유는 공무원 엘리트들이 연줄 문화로 인한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 중량구의 시설관리공단과 사회복지협의회 중량문화원 퇴직공무원들 관폐가 과연 우리나라의 경쟁력의 하락에 기여를 하고 있을 수 있다. 과연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무원들의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하는지 그 취지를 이해해서 준수에 노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구시장께서는 서울시 부시장까지 지내시지 않습니까? 그 법의 허점을 뭐든지 알아내서 그것을 이용하여 퇴직공무원이 우리 관내 시설관리공단으로 재취업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만 잠깐 듣겠습니다. 예, 저는 퇴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또 우리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이 적임자냐, 자격이 있느냐를 앞으로 판단할 거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임용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유념하셔서 정말 오해받지 않는 우리 나중구 청장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량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난 12년간 누타운 광풍으로 인하여 평화로운 주민들 간에 오해하고 반목하고 상처받은 중화지역 주민들이 다시는 아픔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구청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나진구 구청장께서는 다시 한번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중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량구의 핵심 상권지역인 상봉 재정비 촉진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이야말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장기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해서 작업도시를 만들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으로만 청렴하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끼리 퇴직 후에도 더 긴 노후 철밥통을 공유하며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 부패 코리에 대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나중국 구청장께서도 같은 대통령과 정당 소속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잘 보셨지만은 앞으로 잘 따라서 하시길 바라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계획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나진국 구청장께서도 중량구의 간폐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량구는 부패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무늬만 청량구가 될 수 있을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대원님, 나중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대원께서 그 공직자윤리법이 지금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낙하산 관폐화 문제를 국회에 당부하는 아마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우리 중량구청도 앞으로 인사 문제 그리고 낙하산 관폐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국민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대원께서 우리 중안뉴타운 12년 동안 반목과 불신 갈등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행정의 어떤 독선이 빚어낸 결과 지역신문에는 결국은 우리 국민에게 항복했다 아마 이런 제가 기사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아마 추진해야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 사업이 정말 재건축 사업이 혼란스럽습니다. 첨단위, 면단위, 블록단위, 뉴타운 아주 저희들도 다 애울 수 없는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들이 계속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정말 모든 국민들이 개발 이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법안이 좀 제출이 돼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서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 회계년도 예산 결산과 관련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랑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면목 38동 망우 3동 출신 이영실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월호 침몰,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 침체되는 경제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본 메르스의 여파는 세월호 참사 때를 능가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유통, 문화, 서비스 업체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한국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외국 언론으로부터 국민의 안전도 못 지키는 후진국으로 전락하였다는 비아냥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혼란이 극복되기를 간절히 기원되며 하며 중랑구 자치회관 운영 실태와 대책에 관련하여 구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민선 6개월 출범한 지 이제 만 1년이 되었습니다. 1년간 성과는 무엇이었고
또 부총장님께서 좀 아쉬웠다 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1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길인데 저는 가장 큰 제 나름대로 성과라고 하면 이제 구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떠나가는 중랑구가 아니라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중랑 구민들께서 이 평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랑 지역도 다른 지역 못지않게 좋은 고장으로 이게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아쉬웠던 부분은 없으신가요? 예, 아쉬웠던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국가적인 메르스라든지 상황 이렇게 해서 좀 더 업무에 좀 또 서울시와의 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그 속도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1년이란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기는데 4개년을 봤을 때 초이니까 1년간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었다면 또 2년차부터는 밑그림을 정교히 해서 채색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민선 6기 구정발전 4개년 계획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네. 보니까 여기서 문화복지적인 분야에서 내용을 보면 네. 문화공연장 건립, 도서관 확충, 스포츠타운 조성 등 참 거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되어 예.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네.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는 평생 교육 기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가시적인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만 조금의 생각 변화와 아까도 새로운 시각에서 일을 하자 공무원들이 그렇게 대통령 당부하셨죠. 조금의 생각 변화와 노력만 있으면 별다른 예산 없이 주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재교육의 기회도 드리고 경력 단절 주부들에게 다시 사회에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또 이로 인한 또 삶의 질로 인해 가지고 또 구청에 대한 만족도도 늘릴 수 있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주민 문화 복지가 있는데 이걸 왜 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이번 부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95년 민선 1기가 출범했습니다. 구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자치센터가 되었고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서 행정사무 중심이었던 동주민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민원복지 문화 기능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해서 각동 주민센터에 조성된 주민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자치회관이 탄생했습니다. 그렇죠? 네. 한마디로 자치회관은 주민의 복지공간 확충 및 지역 공동체 형성에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내용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살펴보면요. 매년 동 감사 때마다 늘 같은 내용이 지정됩니다. 옆동에서 하니까 마지못해 그런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필요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이 참여해서 활성화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묶어서 진행을 해달라는 내용을 본 의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의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선 6기 출범 후 달라진 분위기에 맞춰서 아래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리라 뭔가 달라지겠지, 새로워지겠지.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부총장도 하셨지만요. 내심 기대를 하고 10월 행정감사에도 똑같은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켜봤는데 이번 행감에도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어서 참 유감입니다. 아직도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가 하는 그런 의기심이 좀 들기도 하고요. 참 좀 많이 그랬습니다.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이제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휘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예. 문제점이 무엇이 있다고 보고를 하던가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6년 전에 여기에 이제 부구청장을 있을 때 그때 아마 이 자치회관이라는 게 동사무소라는 개념이 동주민자치센터 개념으로 바뀌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해서 제가 민선구청장이 돼서 이게 돌아보니까 가장 많이 변한 것이 중랑이 변한 것 중에서 하나가
주민자치 영향이 굉장히 커졌다. 또 주민자치회관, 저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시지만 앞으로 그것은 개선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과거에는 민원서 발급 등 이런 민원 사무를 관련돼서 동사무소를 방문한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자치 프로그램을 이렇게 참여하기 위해서도 많이 방문하신다는 것을 보고 저는 자치 역량이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민선 의지도 제가 결례를 범하고 청와대에 갔지만 20년을 이렇게 맞이해서 이제 변화에 더 한 단계 이렇게 변화할 때다. 그래서 그 자치회관 운영과 또 프로그램 또 운영도 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토론회의라고 해서 제가 구청장으로서 일을 많이 시킨다 하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그 자치회관 프로그램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을 이제 권역별로 묶어서 또 중복되는 잠시만요, 것을 구청장님. 예. 그게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무엇이 문제점이었습니까? 그동안 그런 거를 구청장님께 보고한 게 있냐는 것을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 예. 말씀드린 이제 집중 토론회를 통해서도 보고를 하고 이번과 관련돼서도 의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를 그 행정감사 과정에서 지적을 하셨다. 또 이게 세칙 문제라든지 또 강사 운영 문제라든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이제 운영하는 문제 이런 문제 등을 네. 지적하셨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네.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팀장이 올라오셨을 때 제가 이제 했던 부분이고요. 네. 사실 뭐 이 자리에서 디테일하게 일일이 거론할 것 시간도 부족하고 예. 또 구청장께도 뭐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굳이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구 프로그램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2014년 12월 기준이고요. 16개 동 중에서 제일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사실은 뭐 신청사라서 아무리 여건이 좋다 보니까 뭐 3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면목 본동과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지금 낙후되어 있는 상봉 이동 3개 프로그램, 그래서 총 215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기준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자료는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이 얼마나 겹쳐 있냐는 그런 부분인데요. 요가가 면목 본동 4동 중화일동 중화이동 등에서 총 12개 동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댄스 스포츠가 그다음에 노래교실이 면 4, 5동, 묵 1, 2동 등 해서 10개 동에서, 그다음에 또 댄스 스포츠가 9개 동에서 진행되고,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겹쳐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프로그램의 적립금입니다. 이제 프로그램의 적립금. 사실 프로그램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하는 사업이니까 적립금이 꼭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구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립금이 있다는 것은 총 수강료가 강사료보다 많이 나왔다는 거니까 그만큼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구청장님? 자, 그렇게 보시면 이게 안타깝게도 2014년도 기준으로 누적 프로그램 개수인데요. 잠시만요. 이 자료를. 네. 개수인데요. 적립금의 다소를 떠나서 적립금이 단 100원이라도 있는 프로그램 비율을 봤습니다. 이제 보신 바와 같이 80% 이상인 곳은 면목 본동, 면목 2동, 망우 3동을 제외하고 30%대 미만인 곳이 8군데입니다. 그리고 면목 7동, 묵 1동은 적립금이 1년간 전혀 없었습니다. 자, 자료 4를 보시겠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각 동의 프로그램 중 2014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 시작 연도가 2010년 이전인 프로그램의 개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보시면 면목본동이 34개 중에서 2010년 이전에 시작한 프로그램이 13개입니다. 그런데 면목본동은
그래도 비교적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13개가 적립금이 다 있습니다. 2010년 이전 시작한 프로그램 중에서. 그런데 지금 보시면 215개 중에서 135개가량, 그러니까 63%가량이 2010년 이전에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각동별로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면목, 본동, 이동, 망우, 삼동을 제외하고는 적립금이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10년 이전에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2001년에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 시작한 프로그램 중에서 그 중에서 그나마 적립금이 있는 프로그램이 2개동, 여기 지금 말씀드린 3개동을 빼고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 매년 상하반기 2번에 걸쳐서 반기별로 자치회관 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말마다 결산을 하여서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개발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게을리했다. 프로그램의 개발을 게을리했다. 그런 평가가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결론으로 보여지는데 부청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예,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과 같이 게을리한 것만 아니고 이 자치회관은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또 수요도가 높고. 부청장님. 예.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자치회관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요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수요가 예, 없다는 게 그거는 아니고. 지금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뒤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커다란 이게 문제들이 굵직굵직하게 보면서 어디서부터 문제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주민들이 1차로 접속하는 사이트부터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여있는 노트북을 열어보셔도 됩니다. 다음에 들어가셔서 자치회관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강동구 어디 중랑구까지 해서 자치회관이 쭉 뜹니다. 자, 거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자, 강동구입니다. 분야별, 딱 들어가자마자 분야별, 동별,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처음 보는 사람도 그냥 한 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보셔도 생활체육, 문화여가, 시민교육, 주민복지,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 대상별로까지 해서 그냥 모르는 사람도 정보가 없는 사람도 들어가서도 한 번의 클릭으로 찾아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랑구 화면을 보면 프로그램 안내 클릭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자, 클릭을 한 번 했습니다. 그 옆에 있습니다. 게시판이 나옵니다. 자, 중랑구 기존의 제 프로그램을 아는 분들은 동을 또 쳐 검색을 해보고 또 다른 거 어떻게 또 해보고 그 옆에 검색란에 해가지고 해볼 수는 있겠지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게시판을 계속 내려봐야 됩니다. 자, 근데 전체 프로그램을 보려면 보시면 그 게시판 돼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자치행정과라고 써 있는 그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면 그 모든 프로그램이 다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2011년부터 제가 이렇게 쭉 클릭을 거꾸로 가면서 봤는데 1년에 한 번 올라올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한 2-3번 올라왔더라고요. 자주 올라왔더라고요. 그건 잘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시기에도 우리 사이트 자체가 친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예, 뭐 앞으로 이제 그 개선을 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보면은 중랑구 것이 이제 또 강동구 사례를 예를 드셨는데 이렇게 보면 그 프로그램별로 수강 대상별로 검색하고 있는 이런 뭐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또 홈페이지 아이콘이 있어서 바로 연결이 되고 또 텍스트보다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 이미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뭐 제가 의원님 지적하신 것을 뭐 반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고견을 받아들여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이용자가 편리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세세한 내용을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한다고 하는 건 참 사실은 씁쓸한 건데요. 사실 구청장이 바뀌면 사이트 모델이나 칼라만 바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 또한 충실히 채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구청장의 의도에 맞춰서 예. 구청장이 꼭 지시하지 않더라도 예. 그렇죠? 근데 사실 내용이 충실하다 보면 사이트 들어가서 클릭 한 번 더 보고 찾아보고 뭐 그런 수고로운 번거로움을 하는 건 또 그렇게 크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이 예, 질문하고는 관계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솔직히 한 1년간은 큰 그림을 그린데 했다면 지금 우리 이영실 의원님이나 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상 제가 구석구석 구정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좋은 지적이시니까 제가 우선 답변을 개괄적으로 드리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사실 이제 본 의원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되짚어 보게 되면서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따로 있는데요. 행성감사 준비 중에 16개 동의 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앞서서 지적한 프로그램 겹치기와 함께 동마다 적립금 산출 방식이 참 제각각입니다. 면목 본동과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기준조차도 없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떤 동의 자료를 보았는데 13개 프로그램 중 9개가 영어 프로그램이고 9개 모두를 한 명의 강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100여만 원의 강사료를 수령해 갔는데 동의 적립금은 570여만 원이고요. 또 그마저도 영어 프로그램을 보조하는 자원봉사자에게 300여만 원이 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 강사의 뭐 사설학원처럼 개인 사설학원처럼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정말 가능할까? 그런데 당연히 해당 동은 강사와 협박사도 없었고 적립의 기준액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묵 1동, 2동, 근접해 있는 묵 1동, 2동의 강사 협박사를 예로 보시겠습니다. 묵 1동은 징수된 수강료가 강사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한 수강료를 기금으로 적립한다로 되어 있고요. 묵 2동은 초과한 수강료의 100분의 40을 강사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을 자치회관 기금으로 적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묵 1동은 그러니까 강사료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던 묵 1동은 1년간 적립금이 전무했고요. 묵 2동은 약간의 적립금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센티브는 강사에게 더 열심히 하게 하고 주민들 참여하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럴 겁니다. 자, 34개 프로그램으로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면목 본동은 총 수강료의 80%를 강사료로 지급하고 총 수강료 금액을 따라서 다소에 따라서 요율을 따로 적립하는 비교적 세부적으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 중랑구 40만 구민 계시고 16개 동을 관장을 하는데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동마다 각각 이렇게 다른 그 기준을 두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제가 조례와 자치회관 운영 조례와 시행 규칙, 그다음에 자치회관 각 동결의 자치회관 운영 세칙을 모두 살펴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어디에서도 그 인센티브나 이런 인센티브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도 없었고요. 강사 채용과 그 자격 조건, 그다음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한 것도 사실 없었습니다. 자, 42만 중랑구민의 가장 밀접한 문화 및 재교육 복지의 주요 역할을 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그동안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뭐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또 이렇게 다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도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면은요, 그 질문지가 내려가기 무섭게 그 해당 과장 팀장들이 막 정말 하루에도 12번 올라오고 괴롭힙니다. 의원들을. 도대체 뭘 질문하실 거예요? 요지가 뭐예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구청장께 좀 더 답변을 잘 할 수 있게 노력이겠죠? 근데 그것을 나쁘게 보면은, 구청장이 그렇게 어렵나? 왜 이렇게 절절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의원님들은,
아, 참 자기 맡은 바 그 일을 열심히 한다. 그렇게 참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주 과장 팀장님이 막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도 한두 개 빼고 막 이럽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근데 제가 여러 번의 부정질문을 했지만 이번에 자치행정과 부정질문하면서 좀 새로운 것을 봤습니다. 뭐냐면 제 룸메이트 의원이 질문하시는 그런 과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과장 팀장들은 정말 하루에도 12번 제가 옆에 있는데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오셔가지고 질문이 뭐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어제 사회복지과 그 팀장님은 아예 내려가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붙들고 가르쳐 주셔야 내려갑니다. 그러고 참 열심히 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팀장님만 올라오고 전화하고 과장님은 아예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본위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독심술이 있는가? 아니면 구청장이 답변하는데 관심이 없는가? 아니면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사실 여담입니다. 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의원님 중간에 한 가지만 제가 이게 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혹시 시간이 모자라면 의장님 시간 좀 더 주시죠. 이제 앞으로의 구정 질의에 대한 제가 앞으로 답변 자세랄까 또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영실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에 있을 때 그렇고 이것을 마치 구청장과 의원님 사이에 퀴즈 풀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은 의원님한테 답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시면 국민한테 답변하는 것이고 또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것도 구청장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42만 국민한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예. 과장이나 팀장들한테 아니, 의원님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아주 무슨 부정부패가 있다든지 그건 여기서 말씀하셔도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구정 운영을 개선하고 앞으로 하는 사안 같으면 조금 상식히 말씀해 주셔야 제가 답변도 또 성실하게 또 내실있게 답변을 해야 이 생산적인 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 네. 담당 팀장 과장들이 예, 다 예,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하시고 계시다고 네. 보고 있고요. 네. 다 어찌 됐던 간에 이제 구청의 수장인 구청장님께서 지금까지 지적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치회관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의 교육을 시키는 강사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요한 내용을 시행 규칙에 상세히 명시하여서 일관성 있게 하지 않고 모두 각동의 자치회관 운영 세칙에 맡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칙마저도 제대로 손보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동자치센터 시행 세칙이라고 되어 있는 동도 있고요. 같은 그 조항에 대해서도 조례에 그 조항 자체가 다르게 써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건 제가 자세히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짚어가야 될 내용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치회관 시행 세칙인데요. 자치회관이 아까 자치위원들께서 주민들이 뭐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치위원님들께서 어떤 분들이십니까? 민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주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공직자도 아니고 선출직도 아니고 민간인이십니다. 근데 그 분들은 무엇을 하시냐?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돈과 모든 것 쓰시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저희는 구청에서 행사를 하거나 동에서 행사를 하거나 뭘 할 때 항상 그분들이 동원되시고 그분들이 앞장서셔가지고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자치회관 운영 세칙을 보면 사실 이게 또 정부의 그 정책에 있어서도 뭐 자치회관을 분리시키고 뭐 이거를 다시 나중에 어떻게 위로 올리고 같이 통합하고 뭐 이런 갖가지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에 있어서 이 민간인들 이분들한테 운영 세칙에 보면요 너무나 많은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수강료를 어떻게 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회계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지금 운영 세칙에 보면 다 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모든 거를 전가하는 듯이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자치위원회가 정말로 독립이 됐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하는 데 있어서 민간인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좀 더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해야겠구나. 그걸 보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시행규칙에서 좀 자세히 촘촘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국에서 비교해봐도 우리 시행규칙 자체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보시면은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보시면은 이게 강동구의 자치회관 운영 규칙에서 자치회관 운영 봉사활동비 및 강사 수당 지급 범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수강료 40만 원 미만일 때 전체의 90% 강사 수당하고 또 40만 원 이상일 때 60만 원일 때는 뭐 85%를 지급하고 굉장히 상세하게 촘촘히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인기 있는 거는 막 100만 원, 2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아닌 거는 50만 원 미만인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체 수강료 80만 원 이상인 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 강사와 협의해서 지급을 결정한다. 이렇게 또 주민자치에서 따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촘촘히 해주고 이게 좀 친절히 하다 보면 사실 그 민간인들께서 그 뭘 어떻게 거기에 다 매달려 있으신 분도 아니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수당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 많은 것을 맡기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촘촘히 해서 시행규칙에서 좀 더 촘촘히 해가지고 좀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는데 이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가 20년이 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보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나 보면 중앙정부가 너무 권한을 많이 가지고 하나도 자율성을 안 살려준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혜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자율성과 또 효율성 이런 것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법도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시피 어느 것이 좋으냐에 따라서는 뭐 영원한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느 정도 자율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강동의 저런 좋은 사례는 받아들여서 좀 있게 이제 하나의 세치에서 반영을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진행하는 강동구의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겹치던 우리 구와 비교했을 때 이 천호 1동, 2동, 3동은 한 개의 권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프로그램, 어르신들 위한 프로그램, 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실 어차피 지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으면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만 보이면 되니까 이제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문제점 지적은 무의미할 것 같고요. 구청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어떤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잘 아시지만 자치회관 기능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 문제를 토론한다든지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방제 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지역 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 여가 기능이 있고 다음에 건강증진, 마을 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 복지 기능이 있고 또 평생교육, 교양 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 교육 기능이 있고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 기능이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은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가 문화에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자치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구청이 좀 책임감을 갖고 개발해서 또 이렇게 보급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복 운영에 따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 권역별 이것은 제가
집중 토론회를 통해서 미리 알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운영 시책이라든지 강사의 채용하는 문제, 또 적립금 문제 이런 것은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시책, 또 그 위에는 규칙, 또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면 규칙, 조례까지 개정해서 나가겠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자치회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디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께서는 참 소박하십니다. 구청장께 사내 진미가 차려진 상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상차림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5대 영양사가 골고루 갖춰진 그런 알찬 밥상이면 사실 독합니다. 그래서 부디 그 밥상이 잘 차려져서 뭘 고를까? 이번에는 뭘 배우지? 이번엔 뭘 들을까? 하는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되길 그렇게 기원하고요. 사실 이런 프로그램 활성화는 주민들의 정서적 만족도는 큰 건물, 큰 토목공사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머물고 싶고 살고 싶고 이런 중랑을 만드는 데는 이런 우리 주민들의 기본 정서적인 함양이나 이런 부분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간부들 계시니까요. 다 해서 같이 공감을 하시고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제가 구청장님에 대한 제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예.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올 초에 우리 면목 38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께서요. 여기 이제 의회에 오셔서 회의를 하시려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나리오도 준비하시고 와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못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왜 못하시죠? 그랬더니 구청에서 하지 말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이 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도 와서 여기서 모의회도 하고, 또 통장님도 오셔서 하셨고, 많은 단체분들이 와셔서 하셨는데, 자치위원회 분도 이제 오셔가지고 하고 싶어서 하셨는데, 구청에서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누가 못하게 하죠? 왜 못하죠? 우리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울 시민으로서, 중랑 주민으로서 못 갈 데는 없다. 국회 가서서 체험도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 가서 재판관, 그죠? 헌재위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도 갈 수 있고, 충남구 의회에 와서도 다 체험을 하실 수 있는데, 누가 막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불편해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어떻게 구청장께서 주민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주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이 시설을 이용하시겠다는데, 구청장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오해시고요. 그건 맞죠? 아닙니다. 아니,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구청장님께서 반대하신 적 없죠? 어쨌든 아니,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구청장님께서 반대하셨냐고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죠. 총체적인 책임도 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드리고. 예? 총체적인 책임,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아니, 없도록 그런데. 시정하겠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하다가 좀 놓쳤지만 제일 보람이 있는 것이 기본 인프라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나차소라고 해서 주민과 만나면서 거기서 경청해 주면 주민들이 참 좋아하신다 하는 네, 그런 얘기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모니터링하고 계십니다. 구청장께서는 절대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으시고 불편해하시지 않습니다. 네. 우리 주민들 모두 다 오셔서 언제 어디 때든 신청만 하시면 중랑구 의회를 와서 구경하실 수 있고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면 참 주민만 바라보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우리 집행부 공무원하고 달리 구청의 핵심 부서의 어떤 누군가는 구청장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민들만 바라보지 않고 위만 바라보면서 과잉 충성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국민의 행정을 표방하는 나진구 구청장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고요.
이게 그 이전에는 이런 것이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과잉 총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절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굳이 구청장에게 답변하지 않았어도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절대 구청장님의 의도는 아닙니다. 자, 제발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구청장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민에게 왜곡돼서 가는 그런 과잉 충성되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앞서 답변하신 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진구 구청장님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울산 하나케미컬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또한 안전의무 소홀로 인하여 설마 했던 것이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부디 우리 중랑구에서는 보여주기식 안전대책이 아닌 실질적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서 올 여름에는 한 건의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랑의 미래는 미래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랑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구청장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한들 구청장 혼자서 중랑의 미래를 꾸려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구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현업 공무원들의 노력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승진과 능력에 맞는 인사이동은 직원들의 사기를 불러일으켜서 중랑구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민선 6개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구청장께서는 이 점에 다시 한번 특히 유념하셔서 모두가 함께 화합하는 분위기로 이끌어 주셔서 이것이 우리 중랑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운 여름철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한 웃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영실 의원님과 나진구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나진구 청장께서 낮춰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마 이곳에 제가 평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구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모의 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 자체도 아마 안 합니다. 앞으로 더욱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우리가 이영실 의원께서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타구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과감히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잘한 건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가 잘하는 것은 또 타구에 전수해서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